SK하이닉스의 역대급 규모 주주 환원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죠.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바로 등 돌려요. 하겠습니다. 바로 등 돌려. 야야야. 다 끝나 이제. 자, 지금 경제 이슈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박문선 의원께서 지난번에 그 주식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을 한데요. 네. 지난번에 책임지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 자식 박근영 나와서 제가 사과해요 나한테 그랬더니 그 난리가 났잖아요. 박문성 해설위원이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 16입니다. 회복하신 거죠? 네, 조금 회복했어요. 네, 회복하신 거죠. 마이너스 16인데 회복이라는 단어 쓸 거예요? 그래도 회복을 한 거죠. 네, 앞으로 더 나아질 거니까. 나아질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역시 이제 하이닉스가 어제 우리가 기다렸던 대규모 주주 환원 관련된 부분들이 발표가 나왔죠. 어제 나왔어요. 어제 이제 장끝 마치고 나왔습니다. 아니 그 어제 하이닉스 폭락하지 않았어요? 좀 밀렸었죠 사실. 폭락할 거 싹 지켜보다가 뒤늦게 이렇게 딱 호재 터뜨려? 그걸 뭐 일부러 그랬다고 일부러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뭐 내가 그지냐 뭐 이러셨는데 네. 조금 사과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과해야 왜냐면 좋은 게 나왔어요 이번에. 40조 원 정도의 자사주를 사고 그걸 바로 소각하겠다 이야기가 일단 낸 거죠. 40조 원이 얼마나 큰 거냐. 외국인들이 올해 상반기에 팔았던 게 149조 원이고요. 기관들이 올해 상반기에 6개월 동안 산 게 한 30조 정도밖에 안 돼요. 와. 기관 전체로 봤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40조 원을 일단 하겠다라고 했고 3개월 내에 끝내겠다. 사는 거 파는 것까지 사고 소각하는 것까지 3개월 안에 하겠다. 사는 건 3개월. 그러니까 한 1, 2주 내에는 소각까지 마무리가 될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65만 주 정도 샀거든요. 오늘 첫날부터. 오늘 또 샀어요. 바로 첫날부터 어제 발표하고 바로 사고. 근데 재밌는 것은 보면은 자사주 매입은 바로 직전 날 자사주 매입을 다음 날 얼마를 하겠다라고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도 자사주 매입 관련된 공시가 또 나올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럼 내일 얼마나 살 건지가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규모나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40조 원을 지금 3개월 동안 사야 되면요. 꽤 굉장히 빨리 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 지수 하방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단단해질 수 있거든요. 야, 이거 엄청 오제네. 거기다가 지금 적어도 3분기에 끝나면 이제 추가적으로 배당이나 이런 것들 포함해서 다시 주주환을 또 발표를 할 겁니다. 또 발표해요? 네, 지난번에 375원이 끝이 아니고요. 와. 네, 그때 이제 흥분하실 일은 아니었는데 추가로 회장님, 제가 지금 워낙 경솔해가지고요. 회장님 한번 찾아뵙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최태원 회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그 광고 때문에 찾아가신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정말 너무 존경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최태원 회장님. 그 JP 모간에서는 지금 그 하이닉스의 추가적인 그 주주환을 했을 때 27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맥스로 180조 원까지도 지금 주주환이 가능하다라고 JP 모간은 아주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노무라 같은 경우는 오늘 목표 주가를 하이닉스 470만 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노무라가 진짜 실력파야. 노무라. 와, 노무라. 얼마야? 470만 원이요? 예,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와. 얼마 전까지는 뭐 국민의 증권이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노무라. 노무라가 최고야. 470만 원. 네. 물론 뭐 상당히 공격적인 지표이긴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 실적 발표 관련해서 이제 이 주주환원 관련 이야기 나왔지만은 300만 원대 이상은 대부분 또 부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상당히 좀 저평가될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추가적으로 할 것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는 게 아직은 한 방 남았다는 게 여전히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설레이게도 삼성전자 남아 있죠.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기사로서는 물론 단독 보도라서 좀 신뢰도가 떨어질 수는 있는데요. 150조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150조 그리고 주주환원. 지금 CFO 등의 언급에 따라서 좀 추정을 해보면 한 1, 2주 내에는 삼성전자도 발표를 그 정도 할 것 같다. 150조 규모의 주주환원책이 2주 내에 발표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150조 원까지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시장에서는 200조 원을 주장을 계속 해왔던 측이었는데 시설 설비나 이런 게 이제 55조 정도, 50조 원 이상 시설 설비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니까 뭐 대충 150조 원까지도 기대를 한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시장에서는 200조 추정을 했다는 거예요? 200조 원을 요구를 했죠. 아니 이렇게 되면 150조 어마어마한 환원이잖아. 근데 시장의 요구에 못 미쳤다고 또
아니 그 왜 그런 거 요구해? 그냥 좀 조용히 좀 있어 시장들. 예, 그게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그게 맞죠? 소위 말하면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시장에 컨센서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이나 매니저들 사이에 소근소근거리는 네. 그 위스퍼 넘버스라는 게 이제 미국도 있고 한국도 이제 스트리트 컨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정상적으로 나오는 보고서를 통해서 나오는 컨센서스보다 이제 그들이 원하는 좀 더 높은 컨센이 또 존재를 하는데 그걸 맞추냐 못 맞추냐 이것도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한국만 그런 거 아니고 미국도 그걸 위스퍼 넘버스라 그러고 한국은 스트리트 컨센이라 그러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나는 그게 지금 다 장난질이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150조도 엄청난 건데. 어마어마하잖아 엄청나요. 150조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지금 좀 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FCF에서 50%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FCF에서 50%라고 하니까 뭐 F 뭐? FCF FCF가 뭔데요? 뭐 프리캐시 플로우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 잉여 현금 흐름. 아 잉여 현금. 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외국계는 마이크론에 딴 데는 100% 준다고 그러는데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왜 50%가 기준이야?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일단 오늘은 SK 하이닉스는 50% 이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 미니멈 50%. 아, 네. 네, 그것도 그 이상이 된 것도 되게 중요하고 네. 또 해외 쪽에서 말하는 100%라는 거하고 우리나라의 50%가 좀 다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영업 활동으로 벌어서 들인 현금에서 설비 투자를 뺀 남은 돈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업 현금으로 받아 이제 돈을 벌었는데 설비 투자, 캐펙스 투자 빼고 나머지를 50%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해외 쪽은 초과 현금이라는 의미로 쓰거든요. 이제 마이크론이나 딴 쪽은 이건 뭐냐면 사업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재무 구조에 대한 또 유지 등에 필요한 자금을 다 고려하고 딴 거 뺀 거 다 빼고 남는 현금에 대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미국 업체들이 뭐 100% 준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FCF의 50%와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절대 이 50%도 작은 건 아니다. 설비 투자만 빼고 나머지니까. 네. 근데 그들은 재무 투자 유지에 대한 필요한 것도 다른 거 다 뺄 것 다 빼고 나머지 100%니까 절대 적지 않습니다. 절대 적지 않은 규모라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50%라는 기준이 야 마이크론보다 작게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유, 근데 이제 너무 주요한 좋네. 상황에 대해서는 부장님 잘 설명 주셨고요. 너무 사실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오늘이 역사에 기록될 날이. 왜? 아니 방금 그 주주하는 때문에. 꼭 그래야 돼. 그 기록이 돼야 될 만한 날이다. 저는 그렇게. 큰 사건으로 엄청난 보시군요. 사건이다. 아, 엄청난 사건이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저께 오후에 이제 이렇게 공시가 나왔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의미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어저께 갑자기 나올 줄 아무도 몰랐어요. 아. 기존에 하이닉스가 너 왜 돈 많이 벌었는데 주저하는 얘기 안 해? 그랬더니 욕을 한 바가지를 먹고 나서 겨우 밀리다 해서 이번 분기 안에 한번 잘 검토해서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한 게 다였거든요. 네. 느렸고 시장의 네. 기대랑 어긋났다고 또 욕을 먹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기습적이라는 말은 좀 뉘앙스가 안 좋지만 갑자기 이렇게 발표될 줄 몰랐어요. 전격적으로. 이게 말하는 바가 최태원 뭐냐면 회장님에 대해서 조금 그렇죠. 예, 좀 존중을 담은 표현 부탁드립니다. 의미가 뭐냐? 네.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발표됐다는 거예요. 그럼 효과가 크지. 효과가 크죠. 타이밍은 정말 예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어저께 아까 최욱 앵커 말씀처럼 갑자기 하이닉스가 10% 빠졌어요. 10% 빠질 일이야?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럴 이유가 없는데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 때문에 빠졌는데 그거를 시장이 이렇게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 마감 후에 좋은 뉴스 딱 나오니까 애프터부터 쭉 말아 올리면서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타이밍이 너무 좋았다. 타이밍 좋았어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FCF 우리가 어려운 얘기 많이 했는데 기존의 하이닉스의 배당 전략은 뭐였냐면요. 3개년 단위로 묶습니다. 3개년 단위로. 3개년. 지금 단위가 2025, 2026, 2027 지금 이 단위예요. 이 중에서 누적으로 쭉 현금 흐름을 잡고 그 중에서 FCF의 50% 이내에서 배당한다가 기존 전략이었어요. 잉여 현금의 50%. 이내. 이내. 그러니까 이내가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많아도 50까지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캡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은 뭘로 바뀌었냐? 50%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와. 이게 엄청난 의미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뭐냐면 기존에는 50% 이내니까 영도 가능한 거예요. 영도 가능해. 영도 가능해요, 실제로. 맞아요. 그래서 작년에 성적이 좋았는데 작년에 하이닉스 배당 성향이 4.9%밖에 안 돼요. 남은 이익 중에 배당한 게 그거밖에 안 됩니다. 쥐꼬리만큼 배당한 회사였어요. 4.9밖에 안 돼요. 4.9. 예. 근데 50 이상으로 바뀌었죠, 이제. 네. 그럼 이제 뭐예요? 천문학적으로 돈을 버는 거 족족 적어도 반 이상은 반드시 배당이 된다는 거예요. 주주환원이 된다는 거예요. 주주한테 돌아가는 거야. 주주한테 돌아가요. 이게 하이닉스 주식이 어제와 오늘 하이닉스 주식은 전혀 다른 주식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천문학적으로 이익을 벌던 말던 주주들하고 무슨 상관이야라고 해서 회사 이익과 성장과 따로 놀던 주식이 이제 드디어 회사의 이익과 주당 가치가
의무적으로 링크된 주식으로 오늘 태어난 거예요. 와. 버는 역사적인 족족 날 맞네. 반은 돌려드립니다라는 예. 주식이 오늘 딱 달라붙은 거죠. 와. 완전히 다른 주식이 됐어요. 이제. 완전 다른 회사야. 정말 폭발적인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장님 말씀처럼 그럼 이게 얼마나 큰 규모로 한다는 거야라고 했는데 이제 당장 40조를 이제 사기 시작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야 되는 날짜별로 계산하잖아요. 많은 날은 1조 이상 사야 되고요. 적은 날도 6천 몇백억 이상 사야 돼요. 네네네. 그럼 보세요. 오늘 코스피가 5.8 대충 6% 올랐거든요. 오늘 6% 예, 올랐어요. 코스피 전체가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 오를 때 외국인 순매수가 1조 7천억이에요. 아, 전체 해봐야 전체 1조 7천억이 순매수예요. 어. 근데 하이닉스 하루에 사는 게 6천에서 1조 이상이에요. 와. 얼마나 큰 손으로 지금 개입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와, 어마어마하네. 메가톤급 호재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보다는 작은 거 아니야? 외국 애들은 100% 한다는데 라고 근데 그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 다르다는 거 주셨고요. 말씀하셨죠. 그걸 감안했을 때 마이크론 샌디스크보다 훨씬 배당을 주주환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난주에 일본의 반도체 업체 키옥시아가 어마어마한 주주환원 대책을 냈거든요. 실적이 미스가 났는데도 주주환원 대책을 많이 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네. 박수 많이 쳤거든요. 많이 시장에서. 쳤지. 그 모든 업체를 다 합쳐도 됩니다. 반도체 관련한 동종업체 모든 걸 다 합쳤을 때도 최고 주주환원이에요. 아, 최고 예. 수준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상 우리나라 상장사 최고 주주환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국뽕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주식 역사를 새로 썼고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 중에서도 오늘 최고 주주환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왜 그런 거야? 하도 막 내가 씹어죽겠어 그런가? 맞아요. 예, 뭐라고 정확합니다. 그러셔서 써 있습니다. 우리가 다 뭐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아, 그런 주식으로 소리를 네. 내고 오늘 그런 주식으로 그렇구나. 바뀌어야 된다. 네. 천문학적인 벌문 뭐하냐? 이런 어떤 강한 움직임이 네. 강한 목소리가 드디어 우리 이 문화를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만들어낸 거야. 더 씹어죽여야 돼. 목소리를 내셨기 때문에 확실히 그 결국 영향이 여론이구나. 어, 그렇습니다. 여론이야.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요. 와. 이게 40조 앞으로 계속 사질 거고요. 와.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정리하면 예상 못한 시점이 너무 좋았다. 그다음에 50 이하에서 50 이상으로 바뀐 건 엄청나다. 그렇지. 40조는 너무나 큰 돈이다. 어. 자, 그리고 추가 기대감도 살아있다라는 게 발표 핵심이에요. 추가 이건 기대감. 이거대로 자사주 소각을 하고 추후에 현금 배당이라든지 추가 배당, 특별 배당을 더 준비해서 새롭게 계획을 내겠다는 얘기가 또 들어가 있어요. 엄청난 보너스가 대기하고 있는 거죠. 와. 자, 이 정도까지니까 정말 시장이 환호할 만한 폭발적인 발표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오늘 현재 13% 정도, 12.89 정도 올라가면서 아, 오늘 12%나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12% 올랐고요. 와.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의 눈높이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 큰 형님 삼성전자. 삼성한테 가죠. 이재용 보여줘야지. 자존심 있지. 이제 방금 부장님 말씀처럼 오늘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일단 규모에 대해서 약간 짐작하는 단독이 나왔어요. 뭐 100조다, 뭐 150조다, 삼성도 뭐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삼성에게 요구되는 게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요거가 하나 이제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주주들에게 돌려준다라는 게 주주 환원인데 방식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현금 배당으로 주는 방식. 그다음에 지금처럼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는 방식이 있는데 뭐 더 나쁘다 좋다라고 굳이 말할 필요는 없어요. 다 주주 환원이니까. 하지만 그 방식을 어떻게 택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다릅니다. 영향이 예. 달라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가 보여준 게 뭐예요? 소각. 자사주 소각이죠. 우리가 지금 뭘 봅니까? 시장에서 누가 사죠? 주가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죠. 무조건 오릅니다. 예. 무조건 오르죠. 예. 그리고 전체 물량에서 이번에 소각 대상이 3.3%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개가 있으면 3.3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주가는 무조건 오르고 주당 가치는 영구적으로 보존돼요. 이게 자사주 배당, 자사주 소각의 매력이에요. 소각이 난 더 좋더라고. 자, 그 다음이 이제 남은 방식이 이제 비교를 해보시잖아요. 현금 배당 방식이에요. 현금은 짭짤하게 일단 현찰이 꽂히니까 당장 가시적으로 잡히는 이익이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한 번 쓰고 나면 끝이에요. 소멸성입니다. 조카가 소멸돼요. 소멸돼요. 난 소각이 좋아. 영구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사주 소각이 더 좋은 방식이고 영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가 바로 올라가니까. 아, 그렇게 평가해요. 지금 우리 보잖아요. 자, 그런데 삼성에게 우리가 이제 기대하잖아요. 하이닉스가 40조를 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한대. 그리고 실제로 영업이익이 아까 3개년 단위로 누적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내년 4분기부터 내년까지 더 많이 벌 거잖아요. 더 많이 벌잖아. 그럼 계속 분기별로 하는 40조 이상으로 지금 계속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삼성 크게 보여줘야지라고 해서 큰 규모로는 잡힐 것 같은데 네. 현금 배당으로 갈 거냐 자사주 소각 방식으로 갈 거구나. 거냐가 아직 미정이에요. 아, 소각 가야지.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주 SK가 제일 위에 지주회사로 있어요. 예. 최고 앵커 갖고 계신 거. 그다음에 주 SK 밑에 스퀘어가 있습니다. SK 스퀘어. 스퀘어 밑에 하이닉스가 있어요. 근데 자사주 소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 주식이 줄죠. 그럼 지분율에는 도움이 되죠. 남은 주주들한테는 지분이 네,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올라가죠.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스퀘어한테도 도움이 돼요. 지분 가치에 이해되시죠? 네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예를 들어서 자사주 소각을 해도 지배구조에는 이상이 없어요. 아, 이상이 없어. 근데 삼성전자는 아. 예를 들어 100조, 예를 들어 150조를 만약에 자사주 소각으로 간다. 예. 그러면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회사들이 스퀘어처럼 하나가 아니에요. 아.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삼성물산, 삼성생명, 뭐 삼성화재 뭐 많아요. 무슨 말씀이시겠죠? 네. 근데 그 회사들이 만약에 지분율이 올라가요. 이제 자사주가 소각돼서 그러면 특히 이제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 회사를 몇 프로 이상 갖지 마라. 산업자본 중에 몇 %, 갖지 마라.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네. 그게 만약에 변동이 되면 어쩌면 팔아야 될 가능성도 있고 전체 지배구조 관련해서 뭔가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지배구조가. 혹시 삼성은 현금 배당을 선호하지 않나라는 게 시장의 일각의 분석이에요.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삼성에게 눈이 향하면서 그럴 수 있겠어. 우리 방송을 보는 분들이 체크해야 될 이 포인트 주주환원이라는 게 뭐였는지 우리 오늘 실감했고 네네. 배당 방식과 자세 소각 방식의 이 극명한 차이도 또 한번 우리가 팁으로 챙겨볼 수 있고 큰 손 삼성 1등 삼성은 어떤 선정을 할 건지 우리 또 한번 볼 여지가 있다. 깔끔하게 정리됐다. 와 좋다. 오케이. 예. 참고로 이제 삼성생명이나 삼성 관련된 그 삼성화재까지 이쪽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10%예요. 지분을 갖고 있는 예. 갖고 있을 수 있는 네, 한계가 법적인 한계.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지분율의 변동이 생기니까 좀 부담스러울 배당으로 것 가겠네. 거고 SK스퀘어는 그러겠네. 20% 정도 룰을 지키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쪽은 자사주 소각을 또 선택하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대4 정도로 배당을 한 6, 자사주 소각을 4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섞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네. 예. 그런 발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아마 현금 배당 쪽이 조금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인 이슈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제 이참에 이런 팁을 좀 배우셔야 되니까 그럼 우리나라 회사들은 그동안 왜 이렇게 자사주 소각을 안 했냐라고 하면 현금 배당을 선호한 이유가 있어요. 회장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대주주들이 배당을 통해서 현금을 챙겨가요. 1년 내내 탱자 노시다가 회장님 용돈 한번 챙겨드릴 시즌이 됐습니다. 배당으로. 저희 배당하겠습니다. 그럼 고마워 맞아. 이러면서 돈이 딱 들어오죠. 예. 그래서 회장님 용돈 챙기는 용도로 배당을 선호했어요. 또 하나는 뭐게요? 자사주 소각하면 오늘 우리가 뭘 봤습니까? 주가가 오르죠. 올라. 주가가 그러면은 오르는 걸 증여세. 대주주들은 싫어해요. 증여세. 또 상속 얘기 나오죠. 예. 이렇게 묶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 누리기 방법을 얘기한 그거 것처럼 나는 완전히 그러니까 목숨 걸고 주가가 있어. 오르지 않고 돈만 받으면 된다. 이걸 선호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상 자본주의에서 원하는 거는 배당보다는 자사주 소각을 조금 더 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쁘다는 게 아니고 배당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목소리를 또 항상 우리가 미리 내줘야 되니까 삼성도 사실은 만약에 자사주 소각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하이닉스 오늘 주가 올랐죠. 내일 또 들어가죠. 또 오를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겠지. 하방이 지금 막아지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특별한 그렇지. 악재가 없으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게요? 어차피 자사주 소각을 해야 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된다면 조금이라도 쌀 때 하는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삼성에게도 우리는 이제 통큰 어떤 전략적 변화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지금 사는 게 싸다. 지금 사는 게 싸다. 지금 사는 게 싸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도 오케이. 또 예를 들어서 저점 밑으로 가 있는 주가를 올려가는 모습을 더 원하고 있다. 네. 이런 목소리 들어가라고 해봅니다. 그래서 그 이재용 회장이 월급을 안 받아요. 네. 그래서 뭐 온라인에 보면 막 가재용 뭐 돈도 안 받고 하는데 뭐 노동자들 니들이 뭔데 자꾸 돈 더 달라 그러냐 맨날 이런 얘기야. 근데 이재용 배당으로 몇백억 받아. 당연하겠지. 맞잖아. 맞습니다. 네. 에휴 진짜 저는 계속 씹어제끼는 역할만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 자꾸 뭐 씹어제끼고 뭐 이러니까 방송 끝나고 나가면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저 줄 서 있어요. 야 요것도 좀 씹어달라고 줄 서 있어. 내가 뭔데 왜 나한테 그러시냐고 해도 무조건 뭐 이거 드림입니다. 보세요 지금 이게 너무 많아 미치겠어 지금 계속. 이거 아저씨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요? 예. 뭐 앞으로 둘이는 맨날 그 아름다운 얘기만 하려고 그러고 제가요? 나는 맨날 욕 먹고. 근데 진짜로 오시더라고. 네. 그래요? 예. 뭐 제가 이제 9월 중순부터 한국경제TV 메인 앵커로 들어가니까 제가 거기서 하겠습니다. 그래 진행까지 끼쳐줬어요? 네. 뭐 그렇게 우쭐대면서 얘기해. 아니 제가 뭐 그런 것들 역할을 하라 그러시니까 예. 거기서 씹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에이 못할 것 같은데. 보십시오 한번 그러면. 진짜입니다. 나 지켜봅니다.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방송입니다. 9월부터. 9월 14일부터. 감사합니다. 방송인 다 되셨어. 아니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제가 뭐 이건 이제 웃으려고 하는 거고요. 예. 말씀 주신 게 맞아요. 시장에 대해서 계속 여론을 일으키고 그거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 사실 저도 주주거든요. 저도 주주고 다 주주시잖아요. 맞아요. 한 주가 있어도 주주인데 왜 대주주만 우리가 계속 눈치를 봐야 되냐는 거고 아하. 네. 그러니까 주주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걸 공식적으로 계속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네. 저는 맞다고 보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뭐 다른 이슈도 준비한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깔끔했어요. 오늘 너무 좋았다 네. 진짜 내용이. 역사적인 날이라고 하니까. 역사적인 날이라고 예. 합니다. 네, 그 정도일 줄 몰랐는데 아무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날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전고점 언제 갑니까? 종고점요?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야 시점은 잘 모르겠는데 가긴 갑니까 전고점? 올해는 좀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올해는 좀 낮고 예. 그 이제 사실 자료가 좀 있는데 다음에 불러주시면 네, 왜 네. 그런지. 가긴 갑니까? 언젠가는? 네, 저는 가능성이 나 있다고 죽기 봅니다. 전에는 갑니까? 네,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아, 나 죽기 네, 전에 근데 간다. 올해는 조금 올해는 좀- 이제 상징적으로 올해는 봤을 좀 때 어려움이 좀 있다. 어려운 수급적인 이슈가 있는데 수급 이슈 있다. 자료를 준비했지만 시간이 안 되니까 오케이. 다시 한번 자, 불러주시면 우리 박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평론가님은 네, 저는 간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시점은 모르겠어요. 시점은 모르겠으나 가긴 간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